건강하셔야 합니다. 사실 우리 네. 윤여준 위원장님 하면 네. 어쨌든 보수의 큰 어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이런 분이 또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니, 저를 그 보수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지금 시대에 보수냐 진보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. 네. 어떤 거는 굉장히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건 굉장히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한나라당 과가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중진 의원들한테 굉장히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미움도 받고 뭐 불신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소위 개혁 성향에 대한 경계를 워낙 많이 아하. 했던 거죠. 예. 그래서 이회창 총재 모시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참 고충이 많았죠. 왜냐하면 당의 다수이고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중진 분들이 저를 적대시하고 위험인물시하니까 피곤하잖아요. 일하기도 어렵고. 네.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네. 맞습니다.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위원장님과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?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, 우리 위원장님? 아니 저는 네. 뭐 대단한 국가적 이상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아니고 그런 식견도 부족한 사람인데 다수 국민도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? 예,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예, 대통령도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많은 상식인들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, 그렇죠? 예, 그분들을 대변하고,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,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. 맞습니다.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을 돌아보면 정말 상식과 상식의 기본이 파괴죠. 상식의 파괴. 파괴되는 상황들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전 네.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. 저는 그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이 제 집안 어른이에요. 학렬이 하나 높아요. 근데 그 윤 대통령의 춘부장으로 계시던 좀 자꾸 아시죠? 연세대학교 교수님은 1년에 한두 차례씩 뵙고 점심을 모시고 먹고 그랬어요. 집안 어른이시고 전에 선친 생전에 계실 때 집에 왕래를 하시던 네. 분이고 그래서 예, 자주 모시지는 못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점심 모시고 먹고 그런데 굉장히 점잖으셨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아드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대개 이제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. 그럴 거라고 그냥 지레 짐작을 했는데, 나중에 보고 제가 엄청 놀랐어요. 야,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오냐. 돌연변이구나. 네. 돌연변이구나. 네. 더 이상 질문. 그러고 보니까 한마디로. 그 윤 대통령에게 춘부장 어른 모시고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뵐 때 아드님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.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나중에 뵌 네. 대통령 되신 이후에 뵈지를 못했는데 네. 돌이켜 보니까 대개 이제 뭐 검찰에서 유명했던 분이 검찰총장 한 분이니까 아드님 얘기도 할 만한데 한 번도 아드님 얘기를 하신 일을 못 들었거든요. 예, 그러면서 그 아버님 되시는 교수님은 뭐 굉장히 제가 뵙기도 점잖으신 분이고 집안 어르신이고 그랬는데 야, 아드님은 많이 다르구나. 혼자 그런 생각을 했죠. 네. 이화님께서 이런 걸 올려주셨습니다. 지난 3년 정말 상식이 안 통해서 괴로웠습니다. 우리 부대변인께서도 많이 괴로우셨죠? 근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. 정말 좀 깜짝 놀란 게 보통 이제 연세들이 드시면은 사실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사신다고 하시잖아요.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자랑하는 재미로 하시는데 어떻게 한 번도 얘기를 안 꺼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기억해 보면 한 번도 아드님 얘기를 하신 일이 없어요. 야. 저도 안 꺼냈고요. 그랬군요. 네. 예지력이 있었네. 네. 근데 이제 나중에 아드님이 대통령 후보 이제 오를 때 제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할까 뭐 비판까지는 아니고 얘기한 게 뭐냐면 평생을 이 검찰이라는 게 수식적인 구조 아니냐말로 상명하복의 질서, 문화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벼랑간 민주공화국의 통치자가 되냐. 이게 위험하다. 근데 이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걸 들으시고는 폭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대요. 아드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.
저 궁금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동생 그러니까 충 부장의 그 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딸 얘기는 안 하던 거예요?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. 네. 윤석열 도대체 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일으켰을까?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. 저는 난 이해되는데.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. 저는 이해가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음. 아니 그때 당시 우리가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사실 뭐 우리 민주당의 뭐 예산이라든가 뭐 다 이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네. 곧 머지않은 미래에 다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. 정말 왜 그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했었어야만 하는지 저는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. 뭐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? 저는 이제 명태균 이런- 게이트를 그렇죠. 비롯해서 권력형 네, 게이트가 네, 저는 있었다고 보는 네, 거죠. 골목길에 네. 쫓겨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그럴 거예요. 수 있겠네요. 네. 자, 이제 D-27일입니다.